안녕하세요. 저희는 20학번 방송분과장 강예은, 성부랑입니다. 저는 20학번 뮤지컬 분과에서 분과장을 맡고 있는 문다희입니다. 영화분과 분과장 20학번 조민주입니다. 연극분과장 이정은, 윤서희입니다. 극작과 20학번 문예분과장 김종화입니다. 저희 방송분과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청하고 계신 백성예대 극장이들 운영하고 있고 2021년 계획 중에 웹드라마 제작을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뮤지컬 분과에서는 주된 활동은 이제 각자 극을 써서 뮤지컬을 학교 공연에 올리는 게 약간 주된 활동입니다. 일단 분과 활동을 하는 가장 큰 메리트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관심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화분과에서는 영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영화를 촬영하기도 하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희 분과에서는 낭독극, 연극을 준비하며 시나리오, 연기, 연출, 소품, 조명 등 공연의 모든 진행을 분과원들과 합심해서 준비해요. 저희 문예분과에서는 자신만의 글, 시, 희곡, 소설, 시나리오 등을 완성하고 교수님에게 피드백을 받은 후에 합평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퇴고를 거쳐서 이제 백성예대 문예지에 글을 싣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분과는 유튜브든 웹드라마든 모든 영상을 직접 제작하기 때문에 출연, 촬영, 편집, 기획, 연출 다 모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 분과만의 혜택은 아무래도 뮤지컬 공연을 보러 다닐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자 혜택인 것 같습니다. 영화분과의 혜택은 일단 학교에서 예산이 다른 분과에 비해서 좀 많이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촬영을 할 때 카메라나 마이크, 조명판 같은 거를 되게 자유롭게 빌릴 수 있고 사비를 좀 안 써도 돼요. 그리고 이게 코로나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영화제가 열린다면 학교에서 또 영화제를 보내주기도 합니다. 일단 극작가다 보니까 글을 쓰느라 많이 지쳐들 계세요. 근데 저희는 대본만 쓰는 게 아니라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어서 극으로 진행될 때까지 필요한 역할들을 모두 배워볼 수 있고요. 배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섭외하기도 하지만 본인의 의사만 있다면 직접 연기를 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경험의 스펙트럼이 넓은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장점이 있다면 본과원 분들이 되게 열정이 많으세요. 이걸 뒷받침할 근거로 작년에 저희 과를 빛내주셨던 공모전에 수상한 분과 신춘문예에 당선된 분이 저희 분과에 모두 속해 계시거든요. 그만큼 글에 대해 열정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대본 합평을 진행할 때 정말 도움되는 피드백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학기 중에 쓰지 못하는 자신만이 쓰고 싶었던 글을 자유롭게 쓴다는 점에 있어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신의 작품을 문예지에 실을 수 있으며 합평회를 통해 학우들의 글들을 읽고 학우들이 또 내 글을 읽어주고 서로 문학적 소양을 갖추기 위해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를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막상 학교에 들어와서 쓰는 글들과 자신이 쓰고 싶었던 글과의 간격이 생기게 되어서 못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기 때문에 문예분과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 방송분과 담당 교수님은 분과장에 2명인 것처럼 교수님들도 2분이 계시는데요. 김은경 교수님과 조수영 교수님이 계십니다. 저희 2021년도 활동 계획 중에 라디오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오랫동안 라디오 작가를 하신 김은경 교수님이 라디오 쪽에 많은 도움을 주실 것 같고 그 외에 유튜브나 웹드라마와 같은 방송 쪽에 관련된 일은 조수영 교수님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실 것 같습니다. 저희 뮤지컬 분과의 담당 교수님은 최민학 교수님입니다. 원래는 이상윤 교수님이신데 작년에는 박진선 교수님도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담당 교수님은 현 학과장님이신 최민아 교수님입니다.
현재 문예분과 담당 교수님은 글쓰기 정지영 교수님입니다. 20학년도 2학기에는 극작가 탐색이라는 과목을 맡으셨고 이번에는 글쓰기 과목을 맡아주셨습니다. 정지영 교수님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해보자면 정지영 교수님 수업에서는 정말 얻어갈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정지영 교수님 수업이 있다면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와. 저희 분과의 모든 활동은 6명에서 7명 정도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서 편집이면 편집, 촬영이면 촬영, 각자 하고 싶은 역할을 맡아서 그 활동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회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체 구성원들이 참여를 해야 되니까 대면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의 비대면 회의가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현재 단체 회의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이제 각 팀 저희 분과 안에서 3팀으로 쪼개서 그걸 쓰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각자 팀끼리 대면으로 만나서 이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작년까지 그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이 내리기 전까지는 쭉 대면으로만 진행을 했었고 이번에도 아마 그 정부에서 내려오는 공지사항을 따라서 4인적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거나 그냥 비대면으로 아니면 줌을 켜서 그냥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정도만 할 것 같습니다. 약간 주된 활동은 거의 다 대면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활동이 아무래도 많이 부진했어요. 계획에 있던 공연 일정과 활동이 모두 없어졌고 분과원 분들이랑도 되게 저희도 이제 많이 힘들어 했었거든요. 당시에는 그나마 할 수 있는 합평이나 회의를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해 왔는데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 대비할 수 있는 차선책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비대면과 비대면을 선택적으로 섞어서 철저한 방역 지침을 준수한 공연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년 한 해에는 중요한 회의의 경우에만 거리두기 2단계 이전 대면으로 실행하였고 그 외에 작은 논의사항들이나 합평의 경우 화상 채팅을 이용하였습니다. 저희 방송분과가 드라마 분야와 비드라마 두 분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활동이 나눠지지 않냐는 의문이 되게 많았는데요. 저희는 일단 활동은 나눠지지 않고 있어요. 굳이 따지자면 비드라마는 여러분이 시청하고 계신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 드라마 부분은 저희가 웹드라마를 지금 제작을 기획 중입니다. 근데 이 두 활동 다 뭐 드라마, 비드라마라고 분류해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분과원들이 원하시는 활동을 선택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본인이 원하시는 촬영과 원하시는 역할을 미리 생각해 두셨다가 회의 때 생각해 두셨던 역할을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인원 조정에 따라서 최대한 하고 싶은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웹드라마도 앞서 말씀드렸던 활동과 마찬가지로 팀으로 구성되는데요. 우선 저희는 3편에서 5편 정도의 웹드라마를 만들 예정이에요. 그리고 5명에서 7명 정도의 팀을 만들어서 그 팀 내에서 촬영을 하고 싶으면 촬영을, 편집을 하고 싶으면 편집을 이렇게 맡아서 역할 분배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드라마 대본은 저희가 1학년과 2학년 합쳐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각자 대본을 집필하고 싶은 분이 대본을 집필하면은 그 대본을 가지고 익명 투표를 거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익명 투표에서 3편 정도를 뽑은 다음에 각자 대본에서 나는 이 대본을 참여하고 싶다 하면은 그렇게 참여해가지고 활동을 진행할 것 같아요. 네, 저희 방송 영상 대본은 대본을 하고 싶은 분들을 먼저 뽑고 있어요. 하고 싶은 분들을 먼저 뽑아서 2명이면 2명, 3분이면 3분 인원수는 거의 상관없이 이제 먼저 그분들이 대본을 쓰시면 이제 저희 분과장들과 같이 합평하는 시간을 가져서 수정을 거친 후에 대본이 완성됩니다. 저희가 졸업한 선배한테 들은 바로는 방송 계열 쪽으로 취업을 원하셨던 선배님들은 다 지금 현재 방송국에 잘 취업하셔서 일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분과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직접 촬영도 해보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배우지 못하는 약간 인터뷰 대본이라던가 아니면 그냥 영상 속에서 말을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대본을 직접 써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고 거기에 편집까지 저희가 직접 해보니까 하나의 영상을 만드는데 참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제일 좋고 제일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뮤지컬 분과에서는 세 팀의 조로 나뉘어서 극을 짜고 있는데요. 그 극 중에 이제 단체 회의를 통해서 하나를 뽑은 다음에 이제 교수님과 상의를 통해서 학교 공연으로 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단은 학교 공연이기 때문에 제한이 많다 보니까 학교 공연에 적합한지 일단 그거를 판단한 뒤에 이제 저희끼리 소품이나 의상 이런 거를 생각하고 이제 또 교수님과 상의를 통해서 올리려고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대학로에서 공연을 한다고 들었었는데 현재는 대학로에서 공연이 불가하다고 교수님이 말씀하셔서 이제는 학교에서 공연을 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 뮤지컬 분과에는 일단 연출이 있고 극작이 있고 그 다음에 소품, 조명, 음향 이렇게 있는데 대체적으로 각자 하고 싶은 일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향후 직업은 뭐 뮤지컬이나 공연 관련돼서 연출이나 아니면 공연 작가나 아니면 연출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분과 활동을 하면서 뮤지컬이 얼마나 힘들게 제작되고 올려지는지를 알 수 있었고 고등학교 때와는 다르게 좀 더 확장된 경험을 하다 보니까 더 나중에 미래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하나는 팀을 좀 크게 한 10명 단위로 나눠서 시나리오를 투표하고 원하는 시나리오에 가서 촬영을 하는 방법이 있었고 또 하나로는 한 5명 정도가 모여서 그 안에서 뮤비나 단편 영화, 뭐 시, 문학 관련된 그런 거를 영상으로 만드는 그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작품 선택을 하는 거는 굉장히 자유롭게 하고 있고 일단 모든 분과원들이 시나리오를 한 편씩 써서 그 안에서 투표를 하는 방식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그래서 선호하는 장르 같은 것은 없지만 약간 자기가 마음에 드는 시나리오 쪽으로 가다 보면은 두 가지 방안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아마 그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좀 분과정제도 제대로 확립이 안 된 상태로 진행을 해서 1년에 5분, 10분 정도의 단편 영화를 2편밖에 만들지 못했는데 저희 이번에는 5분에서 10분짜리 단편 영화를 2-3편 찍고 그 영화제에 출품한 중편 영화 1편을 찍을 예정입니다. 저희는 작년에도 상영회를 했었고 여건만 좋아진다면 최대한 좀 크게 열어서 많은 동기들과 작품을 공유하는 게 목표입니다. 일단 큰 팀을 한 팀 만들고 그 안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편이에요. 그게 뭐 연출을 했는데 그게 잘 맞았다 싶으면 쭉 연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연출을 했는데 좀 안 맞는다 싶으면 제작이나 편집 같은 다른 쪽으로 하면서 자신에게 잘 맞는 역할을 찾아가는 편입니다. 웬만하면 저희 영화분과 내에서 그 손이 남거나 할 일이 없는 분들이 연기를 하는 편이고 그게 아니라 좀 이게 길어진다 싶거나 너무 타이트하다면 연기과에서 주변 지인들에게 부탁해가지고 구해서 합니다. 재작년까지는 영화 분과 하나가 아니라 영화 관람 분과 그리고 뭐 영화 제작 분과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고 제대로 된 영화 분과가 확립된 거는 작년이어서 제가 그 위에 선배될 것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선 제 바로 위에 있었던 19학번 선배들 중 한 명은 서울예대 영화과에 편입하셨고 서울예대 극작과로 가신 분도 계십니다. 아직 취직
하신 분은 없는 걸로 알아요. 일단 저는 영화분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영화 촬영에 대한 지식이 정말 전무한 편이었는데 그 19학번 선배들이랑 같이 촬영을 하면서 현장에서 어떤 용어를 쓰고 어떤 식으로 촬영을 하는지 직접 배운 게 많아서 네, 그런 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로 교내 홀에서 진행하기도 하고 외부 소극장을 빌려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혹시 작품 선정에 기준이 있다면 처음에 후보들은 인원이나 자격 등 제한 없이 지원받습니다. 지원받은 작품들은 여러 번의 합평을 통해서 퇴고를 거치고 최종적인 익명 투표로 작품이 선정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투표를 통해 시놉시스를 선발하고 각자 역할을 정한 뒤에 연습과 무대 동선 및 연출, 수정 등을 거치고 나서 최종적으로 무대에 올리게 됩니다. 시나리오를 쓰기도 하고 연기를 해주시기도 하고 연출이나 조명을 해주시기도 하고 소품을 준비해 주시기도 합니다. 맡을 수 있는 역할이 많기 때문에 지원자 우선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의견을 모아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조율하기도 합니다. 극중 인물과 사건 전개, 스토리 등을 위주로 장단점 피드백을 하게 되고요. 한 번씩 담당 교수님께서도 합평을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졸업하신 선배님 중에서는 직접 극단을 이끌어서 공연을 진행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단순히 침묵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수업에서 과제로 내는 희곡을 만들 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렇고 극작까지만 희곡을 쓰기로 마음 먹고 들어온 학생보다 그렇지 않은 학생이 더 많다고 느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희곡이 가깝게 느껴지고 공연에 대한 흥미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예분과의 합평의 경우 하루 최대 4작품을 선정하여 합평회 전까지 읽고 합평회 중 피드백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피드백 대상 작품 작가는 해당 작품에 대한 의도와 해설을 준비해 분과원들에게 소개해야 합니다. 문예분과의 합평은 작품에 대한 질책 혹은 비난이 아닌 칭찬과 비평 및 문학활동 장려의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피드백은 작품 수정에 대한 의견 제시일 뿐 작품이나 작가의 사상, 신념 등을 공격하거나 작품의 문학적 질에 대해 혹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드백의 경우에도 작가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경우 분과원들 혹은 분과장의 판단에 따라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예지의 분량이 한정된 관계로 실을 수 있는 글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예지에 실리는 기준이 있다면 분과원들의 투표와 교수님의 의견을 통해 정합니다. 주로 소설을 다룹니다. 작년도 문예지 기준으로 2건을 제외하면 모두 소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꼭 소설만 다뤄야 하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문예분과에서는 모든 갈래의 문학을 다룹니다. 서정시를 제출하는 분과원도 있고 희곡을 제출하는 분과원도 있습니다. 소설 또한 순수 문학뿐 장르 문학 역시 가능합니다. 저희 분과에는 문예지를 편집하는 편집위원들이 있는데요. 편집위원을 뽑는 기준은 이제 작년에는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다양한 편집 기술을 익혀두시면 졸업 작품을 준비하실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20학번 문예분과 편집위원입니다. 편집위원은 분과원들의 작품을 모아 출판 형식에 맞게 교열 규정하고 비문과 오타, 띄어쓰기를 비롯한 문법적 오류를 검토하여 문예지를 완성하는 작업을 합니다. 혹시 다들 편집하면서 힘들었던 거 있어요?
저 힘들었던 점은 모든 분과원들의 글을 편집하는 데 있어서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에서 살짝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편집하는 분과원들 사이에 그 한글 파일의 버전이 다르다 보니까 좀 이게 깨지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좀 고생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편집위원회 하면서 좋았던 점도 있나요? 네, 저는 일단은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의 노력이 들어간 책을 만든다는 점이 되게 뿌듯해서 이런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서빈님은 있으세요? 저는 먼저 다른 분과원보다 제 글이 앞에 실린다는 점에서 이게 가장 편집위원회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도 유빈님과 마찬가지로 완성된 문예지를 보면은 저희의 노력이 다 들어가 있고 보이는 것 같아서 보람찬 것 같아요. 혹시 방송 계열을 꿈꾸고 계신가요? 그러면 저희 방송분과로 오세요. 컴온. 저희 뮤지컬 분과에 들어오시면 뮤지컬 공연이 처음이신 분들도 편안하게 생각하실 수 있고 좀 더 재밌는 경험을 쌓으실 수 있을 거예요. 뮤지컬 분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미래 박찬욱, 봉준호, 이국석, 윤가은 감독이 되고 싶으신 분들 저희 영화분과로 오세요. 저희 분과는 자유롭고 편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과와 겸비해서 활동하는 분과원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분과를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최적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극분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글을 뽐내고 싶다면 저희 문예분과로 들어오세요.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